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으로 선출된 경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모시고 22대 국회 입성 소회와 의정 활동 내용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이죠. 창원 성산구 허성무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이후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선거 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다녔던 데를 다시 다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가 끝이 났지만 저는 계속 선거하는 기분으로 지금 한 2주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단순한 인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걸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당선 소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선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빡센 선거였습니다. 시체말로. 실제 뭐 표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구도가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성산구에는 야권이 단일화되면은 승리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패배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단일화가 안 됐지만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존의 공식, 기존의 문법을 깼다. 그런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데는 어떤 큰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진 이 2년의 삶에 대한 평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미래에 남아있는 기간에는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를 시켜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열망이 저를 당선시켜주는데 많은 힘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둘째는 이제 우리 창원 국가산단이 50년 됐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중국의 가성비 속에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여러 규제들이 또 생기고 이런 어려운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 국가산단은 미래 50년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인가? 세계 1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 일을 더 잘할 것인가 할 때 시장 4년 동안 허성무가 보여준 그런 능력이나 성실성 이런 거에 또 이제 좀 평가를 해 주셨다. 그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우리 국가산단에는 노동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우리 성산구에 많이 살고 계시고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존중받는 그런 사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셨고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선택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창원 지역에서 이제 첫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셨는데 좀 이번 선거에 승리한 요인을 좀 무엇으로 보시나요? 예,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한 늘 걸음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진보 세력에서 꽃이 되어서 피었고요. 그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께서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직접 한번 피어나 보자.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뭐 열기가 좀 결집된 게 아닌가. 여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요. 또 그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이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창원에서 민주당 최초의 국회의원도 됐고 또 민주당 최초의 시장도 됐었고요.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창원시 성산구가 낙동강 벨트가 아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인데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낙동강 벨트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늘 되고 동남권에서는 불경에서는 그렇게 늘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이제 성산구는 그것과 관계없이 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거의 팽팽합니다. 거의 팽팽한데 그러나 평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은 다 합쳐야 보수 정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저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아졌고 그 힘으로 제가 당선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산구는 경남의 민주정치, 민주진보정치의 1번지다라고 할 만큼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적어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대변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열망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번에 후보들 간에는 이렇게 비교 경쟁을 시켜보시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유권자는 자신들의 어떤 바람이나 기대를 자기가 뽑은 정치인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고 심부름시키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 이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이런 판단 속에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의 실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역 국회의원의 4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산구 지역 국회의원 4년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저에 대한 기대로 모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제 1호 법안은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주십시오. 예, 뭐 법안 명칭도 일단 정해놨는데요. 청년고용 국가산단특별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가산단이 50년이 되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가성비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인 환경 규제의 문제, 아리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심각한 그 위기에 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니까 설비도 노후화된 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대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또 기존 설비도 최첨단화 해야 되고 또 그 작업 환경이 위험한 것들은 또 안전하게 바꿔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추진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역시 허승무가 잘할 것이다 보고요. 저는 이제 그걸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그린 스마트 산단, 시범 산단으로서 이렇게 추진 사업도 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ICT도 전통산업에 융합하고 특히 4차 산업에 총괄할 수 있는 DNA죠. 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IoT 같은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핵심들을 융합을 잘 시켜내고 디지털 전환을 잘 해내서 제조업,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세계 1등 제조업 경쟁을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디로 갔어야 국회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이 일을 잘할 것인가. 역시 이제 산자위를 가야 됩니다. 산자위를 가야만 이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 지원을 팍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위 희망을 하고 있고요. 당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단을 만들 때 이제 우리 민족의 근대화를 위해서 뭐 그런 결심을 했고 많은 우리의 역량과 뭐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다시 그런 열망을 모으고 재원을 투입하는 제2의 그런 산단 건설의 느낌으로 그런 부흥운동으로 르네상스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뭐 요즘 디지털 대전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표현할 수 있다 보고 그 일을 제가 하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디지털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디지털 교육을 받은 청년이 그 디지털 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직장은 그런 디지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도 하고 그 투자에 정부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일종의 독립된 특구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말 창원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아기 놓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창원 만들고 그런 창원이 만들어지고 모범이 생기면 이것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핵심 1호 법안, 청년고용 국가산단 특별법 이걸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처럼 이런 1호 법안 외에도 좀 다르게 준비하는 분야들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지하게 많죠. 우리 창원은 어쨌든 그래도 경남의 중심지이고 여기가 방산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방사청이 대전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경남 창원에 지청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단이 결국은 기존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도입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재생 에너지 청도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적으로 그 만들어지면 창원 유치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많은 일들도 해야 됩니다. 또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더 많은 지원도 해야 하고요. 할 일이 정말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또 먼 미래에는 핵 융합 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K스타라고 해서 실험실 수준의 핵 융합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는데 그 이론을 실험에서 증명을 이미 해냈죠. 그럼 이게 실험에서 증명된 것을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증 사업이 2026년에 공모가 나온다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 사업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 창원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전기적 지식이나 또 그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창원에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창원에 있죠. 재료연구원이 창원에 있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모든 기업과 연구소가 창원에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K데모라고 그러죠. 이 실정로 사업이 2026년에 공모에 들어가게 되면은 창원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협조하고 준비하는 것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국회에서 이제 특례시 관련 기준을 좀 조정하시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특례시를 만들 때 뭐 제가 주도한 건 다 아시고요. 우리 수원시장 당시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반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뭐 단식 농성, 청와대 앞에서 극단적 투쟁 이런 걸 계획을 짜고 이제 그렇게 실행에 들어가려 하니까 이제 정부 측하고 협의가 돼서 그나마 이 정도를 해놨는데 이건 지금 좀 여러 가지 부족하죠. 결국은 특별법 차원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더 갖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또 많이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와야 되고 인구 기준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뭐 정부에서 100만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100만을 한 거지만 굳이 또 100만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뭐 이런 수도권에는 100만, 그럼 비수도권은 뭐 그거보다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도시들이 좀 더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또 그런 역할도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특례시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창원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도 제가 적극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원시 앞으로 협력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제 정당이 달라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좀 어떤 의정 활동을 좀 펼치실 예정인지. 예, 뭐 저는 정당과 관계없이 언제나 창원시 발전만을 생각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창원시의 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할 겁니다. 도와달라 말 안 해도 도와줄 거고요. 또 도와달라 하면 더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시장할 때 여기에 국회의원이 민주당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협치를 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를 너무 배제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또 경쟁이 끝나고 나면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런 거에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로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창원시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제가 혼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 출신 정치인으로서 좀 앞으로 펼치고 싶은 좀 의정 활동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내용 속에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창원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죠. 특히 우리 시는 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 1등 경쟁력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ICT 융합에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산업들은 더 고도화하고 또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원전도 생태계 유지해 줘야 되고요. 방위산업은 지금은 특수 아닙니까? 특수가 끝나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비중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개척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추진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창원 공장이 있는 LG전자에서 세계 가전 부분에 있어서 패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월풀을 제꼈습니다. 그럼 이 패권이 앞으로 50년, 100년 가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계속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다른 부분 마찬가지, 방위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로템의 고속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경쟁력도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지금 해외 수출을 못했거든요.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원은 또 엔진의 도시예요. 사실은 이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도 지금 국산화됐죠, 엔진이.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도 나오죠. 그 다음에 비행기 엔진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엔진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창원입니다. 이 엔진의 도시 창원이 지속 가능한 엔진 부분의 경쟁력도 계속 높여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또 일부는 뭐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해야 되고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은 부산 신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항, 뭐 이 부두는 제가 있을 때 아주 정부하고 강력한 협상을 해서 진해 신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세계 항만 물류의 패권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패권을 지어야만 우리가 제조업 패권 도시, 제조업 패권 국가, 물류 패권 도시 이렇게 가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서도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전 세계 속에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우리 정치인의 역할이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많은 이제 좀 정책을 준비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제 조금 4년 후에까지 다 이렇게 다 시행이 된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뭐 이제 항상 미래를 잘 준비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작은 이익보다는 큰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재선 3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재선이 돼야 되지, 뭐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대 국회는 우리 민족이 세계 경쟁 속에서 굳건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 선진국이 되었다 해서 우리 모두가 좋아했는데요. 갑자기 최근 2년 사이에 어느 날 깨어보니 다시 후진국이 됐다는 자괴감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동시에 성공해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자랑스러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창원 성산구 허성모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